혹시 조문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 공정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네? 혹시 언제 기억을 잃으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해로 딱 30년입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는 그 말 속에서 이상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조문식, 30년, 기억상실, 그리고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 전화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공정한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의문이 박혀버렸습니다. 왜 저 남자는 조문식이라는 이름을 물어봤을까? 왜 하필 기억을 잃은 시간이 30년일까? 그리고 왜 그 목소리는 사라진 아버지 공기철과 이렇게 닮아 있을까? 전화가 끊긴 뒤 이상함을 감지한 공정한은 결국 오래된 진료 기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 전 사라진 아버지 공기철의 마지막 기록을 발견합니다. 1995년 5월 월선동 낙상사고 왕진 요청. 환자 이름 조문식. 그날 공기철은 조문식 환자를 보러 나간 뒤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조문식이라고 믿으며 숨어 살았던 남자. 하지만 그는 조문식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미양은 왜 공기철을 30년 동안 숨겨둔 걸까요? 그리고 월선동 낙상사고 당일 공기철은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과연 그날의 진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도대체 조문식이 누구지? 전화가 끊긴 뒤에도 공정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조문식?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그때 나선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정하나, 왜 그러니? 무슨 전화길래 그래? 공정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조문식이라는 이름 알아요? 나선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내 아버지가 워낙 많은 환자를 돌보셨으니까. 이름만 듣고는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공정한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공중전화 너머의 남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문식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그리고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고. 올해로 딱 30년이라고. 공정한은 곧장 한의원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공기철이 남긴 오래된 진료 기록과 왕진장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던 공정한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1995년 5월 월선동 낙상사고 환자 이름 조문식. 공정한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조문식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공기철이 사라지던 날 마지막으로 왕진 요청이 들어왔던 환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공기철은 조문식 환자를 보러 월선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정한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조문식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아버지, 그날 마지막으로 왕진을 갔던 조문식이라는 환자, 그리고 오늘 30년 만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기록상 조문식 환자는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를 건 남자는 분명 물었습니다. 조문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마치 자신이 조문식인 것처럼, 아니, 누군가가 자신을 조문식으로 알고 살아온 것처럼. 공정하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 남자가 조문식이 아니라면 30년 동안 조문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 공기철이라면. 공정하는 곧장 나선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선혜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조문식은 그때 사망한 환자라며?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조문식을 아느냐고 물어? 공정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사라진 날 마지막으로 본 환자 이름이 조문식이었어요. 그런데 30년 뒤 기억을 잃었다는 사람이 조문식을 아냐고 물었어요. 올해로 딱 30년이라고 했고요. 나선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 공기철이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붙잡혀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거라면, 그리고 그 모든 일이 1995년 5월 월선동 조문식 낙상사고와 연결되어 있다면 나선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선혜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말이 정말 아버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옆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공대한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공대하는 단호했습니다. 빨리 소장님께 말씀드립시다. 30년 전 기록이 있고 오늘 전화까지 왔어요.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범죄일 수도 있어요. 나선에는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남편,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랐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선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정하는 오래된 진료 기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 두 가지가 드디어 30년 전 사라진 공기철의 행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곧장 온정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기철이 왜 사라졌는지, 누가 그를 조문식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조미양은 왜 30년 동안 그를 숨겨왔는지, 모든 진실이 경찰 앞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공정한과 나선에는 공기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한편 공중전화가 끊긴 뒤 공기철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뚜뚜뚜. 공기철은 멍하니 동전 반환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떨어지는 동전은 없었습니다. 아이, 이거 참, 돈이 다 떨어졌네. 공기철은 아쉬운 듯 혀를 찼습니다. 분명 뭔가 중요한 말을 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조문식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문식을 모르는 것 같던데. 공기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공기철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자신은 조문식이라고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조미양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다른 이름이 떠오르려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자신을 다르게 불렀던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 이름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공기철은 답답한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어.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다시 걸어볼 수 있어. 공기철은 아쉬운 마음으로 공중전화 부스를 나왔습니다. 늦은 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귀퉁이에서 누군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휴, 참. 이 전단지는 그냥 버리면 안 된다니까. 돈 준다니까 잘 숨겨서 모아야지. 괜히 밖에 흘리면 큰일 난대. 공기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늦은 밤, 폐유지를 정리하던 노인 몇 사람이 분주하게 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폐지를 줍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종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신문지도 아니고 박스도 아니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공기철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들은 공기철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전단지를 한 곳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보이면 무조건 걷어오라잖아. 특히 시장 쪽하고 약국 근처에 붙은 거 다 떼오라고. 공기철은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실종 전단지를 몰래 걷어가는 걸까? 왜 돈까지 주면서 숨기라고 하는 걸까? 공기철의 눈길이 노인의 손에 들린 전단지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손에 들린 그거 뭐예요? 폐유지를 접던 노인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 한 명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충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쓰레기 줍는 거예요. 폐지예요, 폐지. 하지만 공기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가 이상하게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저도 잠깐 봅시다. 뭘 보시게? 잠깐이면 됩니다. 노인은 귀찮다는 듯 전단지 한 장을 공기철에게 건넸습니다. 뭐 보려면 보쇼. 어차피 버릴 건데. 공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한 남자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공기철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전단지의 속 남자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공기철은 전단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1995년 5월경 실종. 공명정대한 의원 원장 공기철. 공기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철, 그 이름이 눈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공기철 원장이라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장면들이 번쩍였습니다. 하얀 가운,
한의원 간판, 왕진 가방, 누군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공 원장님,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여보, 얼른 와서 밥 드세요. 공기철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자신과 똑 닮은 전단지 속 사람의 이름은 조문식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철이었습니다. 공기철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왜 나랑 닮은 거지? 내가 공기철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공기철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노인 한 명이 깜짝 놀라 공기철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 공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전단지의 속사진과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폐지를 정리하던 다른 노인이 전단지와 공기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전단지 속 남자의 눈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휘청거리는 이 남자, 분명 나이는 달라 보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라, 이 사람 같은데. 공기철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전단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기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보슈, 정신 좀 차려보슈. 공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철은 그저 전단지를 꽉 움켜쥔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조미양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가 아니었으면 오빠는 벌써 죽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간 맞춰 약이나 먹어. 그 말들이 전단지 속 이름과 엉켜 공기철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공기철은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노인은 당황한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져가긴 뭘 가져가요. 우리도 이거 모아야 돈을 받는데. 그 말에 공기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돈을 받는다고요? 노인은 아차 싶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기철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이 전단지를 모아오라고 했습니까? 노인은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 그냥 어떤 여자요. 단발머리의 중년 여성이요. 공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나저나 아저씨, 진짜 괜찮으쇼?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공기철은 대답 대신 전단지를 품 안에 접어넣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공기철의 얼굴과 전단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눈앞에 이 남자가 바로 전단지 속 실종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습니다. 공기철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노인들의 수군거림이 작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 전단지 속 남자랑 너무 닮지 않았냐? 공기철은 그 말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계속 걸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실종 전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공기철의 30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문식이라고 믿고 살아온 세월, 조미양이 매일 먹이던 약, 밤 8시 30분마다 울리던 알람,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의 이름, 공기철. 그날 밤 공기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손에 쥔 그 실종 전단지 한 장이 조미양이 30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줄은. 그리고 폐유지를 줍던 노인들이 무심코 본 자신의 얼굴이 머지않아 온정파출소 수사의 결정적인 목격담이 될 줄은. 그 만남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정한과 나선애 그리고 공대하는 온정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김춘현 소장과 정순경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춘현 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순경 역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기 실종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중전화 속 남자가 말한 조문식이라는 이름과 3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공기철이 사라진 날 마지막으로 향했던 왕진 기록,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김춘현 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 전화 속 남자가 정말 공기철 원장님이라면 누군가 3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데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선애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정말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춘현 소장은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범죄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춘현 소장과 정순경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은 공중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성담시 일대였습니다. 공기철이 전화를 걸었다면 그는 아직 그 근처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순경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한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그 노인은 신문지나 박스를 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닥과 전봇대 주변에 붙어있던 종이를 하나씩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만 따로 접어 자루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정순경이 김춘현 소장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 사람 좀 이상합니다. 김춘현 소장도 곧장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손에 들린 종이, 그건 분명 실종 전단지였습니다. 정순경은 바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그냥 폐지 줍는 거예요. 정순경은 노인의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는다고요? 노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루를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실종 전단지만 골라서 따로 모으고 있잖아요.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춘현 소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입니다. 바른 대로 말씀하세요. 그 안에 든 거 전부 실종 전단지 맞죠? 그 한마디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던 노인은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진짜로 몰라요. 김춘현 소장이 물었습니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어떤 여자가 이 전단지만 모아오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정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김춘현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건 30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실종 사건이요? 정순경이 전단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사람 찾는 전단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돈을 주고 이 전단지만 골라 없애라고 했다면 그건 단순한 폐지 수거가 아닙니다. 노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몰랐어요. 돈 준다기에 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김춘현 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압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진짜예요. 중년 여자였어요. 머리는 단발머리였고요. 그때 노인이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참, 그 여자 늘 자수가 새겨진 조끼를 입었어요. 그 순간 김춘현 소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수가 새겨진 조끼요. 예, 그냥 평범한 조끼가 아니었습니다. 앞쪽에 꽃무늬 같은 자수가 있었어요. 김춘현 소장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공기철의 실종 전단지가 퍼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공기철이 세상에 발견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그런데 어제 수상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상하게 이 전단지 속 사람하고 닮았더라고요. 정순경이 숨을 삼켰습니다. 닮았다고요? 예, 우리도 처음엔 그냥 착각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단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머리를 붙잡고 휘청거리더라고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어제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전단지만 모아오면 돈 준다니까 한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전단지를 보고 그렇게 놀라는 걸 보니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김춘현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말하면 괜찮은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김춘현 소장은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실대로 협조하시면 됩니다. 대신 하나도 숨기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춘현 소장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 또 만나기로 했습니까? 노인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예, 오늘 밤 소각장이요. 거기서 전단지 모은 걸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춘현 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춘현 소장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 여자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약속 장소에 나오게만 하십시오. 노인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경은 김춘현 소장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거 잠복 들어가야겠습니다.
김춘현 소장은 전단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공기철 얼굴, 30년 전 사라진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본 패지노인. 이제 퍼즐은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김춘현 소장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소각장으로 간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밤 소각장에 나타날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 과연 30년 동안 공기철을 조문식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온 미양의 꼬리가 드디어 밟히게 될까요? 그리고 공기철 실종 사건의 진실은 마침내 경찰의 손에 들어오게 될까요? 한편 그 시각 공기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에 앉아 수선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 속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공기철은 바늘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공기철.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낮게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이름이어야 했습니다. 조미양은 늘 자신을 조문식이라고 불렀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공기철이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기철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밤 8시 30분,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미양은 30년 동안 이 시간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알람 울리면 시간 맞춰 약 꼭 먹어. 그 말은 공기철의 몸에 습관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천천히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알약 몇 개가 손바닥 위로 굴러나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삼켰을 겁니다. 무섭기도 했고 조미양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약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공기철은 몰래 약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지도 않았고 심장이 멎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은 날부터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던 장면들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하얀 가운, 한의원 간판, 왕진 가방. 공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무서운 의심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조미향이 거짓말을 한 걸까?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도, 자신이 조문식이라는 말도, 자신을 돌봐준다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을까? 공기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을 입에 넣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쏴! 물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공기철은 손바닥 위에 알약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싱크대 배수구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알약들이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공기철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자신을 묶어두던 족쇄 하나가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두운 방, 쓰러져 있는 남자, 다급하게 맥을 짚는 자신의 손, 그리고 자신이 소리치는 목소리.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공기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낮은 여자 목소리. 살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공기철은 뒷걸음질 치다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공기철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조문식, 월선동, 낙상사고, 공기철, 흩어져 있던 이름과 장면들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철의 몸이 굳었습니다. 익숙한 발소리였습니다. 조미양이었습니다. 공기철은 재빨리 문을 잠그고 약봉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수선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조문식은 조미양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기철은 더 이상 예전의 조문식이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조미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 먹었어? 공기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먹었어. 문 밖의 조미양은 안심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철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약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묶어두기 위한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미양은 자신을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되찾지 못하도록 30년 동안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기철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미향,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처음으로 그 이름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소각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공기철의 머릿속에서는 30년 동안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양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공기철이 자신이 조문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